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2020년 7월 29일 날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행정가로서의 자세를 잘 드러낸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을 아시는 분이라든가 이재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시도하지 한번. 자, 이어서 한번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잘생긴 사람이 양손을 벌리고 있죠. 바로 이재명 도지사입니다. 날짜를 한번 볼까요? 2020년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판이고요. 오늘이죠. 오늘 2020년 8월 8일 이재명 도지사가 유튜브나 공중파 언론에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재명 도지사하고 한겨레 신문, 약간 진보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각별한 인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인터뷰를 길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해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올려볼 생각인데요. 하나는 이재명 도지사의 인생 스토리. 이재명 도지사가 2017년에 대권에 출마하기 전에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 이런 책 제목으로 책을 출판한 적이 있죠.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인생 스토리 관련해서 인터뷰를 별도로 섹션을 마련한 게 있고, 하나는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재판 이후에 정치적 행보, 대권 가도의 전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소견들, 이런 것들을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에 비교적 상세하게 자신의 정책과 소신, 소견, 입장,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처음 이재명을 접하신 분들, 물론 언론에서는 나쁜 쪽으로만 알려져가지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도지사 현재의 정치적 스탠스하고 입장, 지지율 관련이고요. 하나는 이재명의 인생 스토리, 유튜브만 찾아봐도 쉽게 이재명 도지사의 인생 스토리를 알 수는 있는데, 텍스트로 된 거는 아마 오늘 처음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일단 메인, 토요일, 메인판인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 기사.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별명 중 하나는 변방장수다.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국회의원 등 이른바 중앙 정치 무대에 오른 경험이 없죠. 이재명 도지사는 지역 정치에서만 해온 인물인데 늘 전국적 관심을 받는 지방자치의 선두주자였다. 국정농단 국면에서는 여의도 정치인보다 뛰어난 정치 감각을 보여줬으며, 그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내놓은 진보적인 정책은 마을과 지역을 넘어 중앙을 흔들고 있죠. 2018년 도지사 선거 이후 도덕적 논란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으로 지난 2년 동안 정치적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났죠. 무죄로.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습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 정책이 너무 약간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대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선 지지율에서 최근 이낙연 정무총리를 맹추격했고, 아마 1주나 2주 후에 여론조사가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경기도청으로 이재명을 찾아가서 아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다 보니까 그의 부재로, 대체제로 아마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이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29일, 그러니까 2020년 7월 29일, 일주일 전이죠. 수원 경기도청에서 한겨레와의 인터뷰가 있었고,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두 문장을 일단 이 헤드라인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나는 거침없는 실용자다. 이 오빠는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데, 언론의 그리고 여론의 국민의 도민의 지지율을 끊는 방법, 주권자인 주인의 뜻은 정확히 간파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국민들은 자신의 삶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현재 요구 상황이다. 나는 유용한 거라면 뭐든지 골라 쓰고 정파에 따르지 않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정책을 조합해서 쓰는 실용자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도 메인 일면 기사에 이재명 도지사를
거침없는 실용주의자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문장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한번 이재명 도지사가 인터뷰한 내용 한번 보시면은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를 우리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한 말이 또 반복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를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을 한 장을 딱 넘기면 3면이죠, 3면. 2020년 8월 8일이죠. 8월 8일 토요일 메인 일면 기사에 이어서 3면의 이재명 도지사의 인터뷰 기사를 이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어야죠. 비주류는 머리 잡기 어렵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비주류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번 신속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길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인터뷰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대로 표정이 밝았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상승 등 호재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여권 내 이상도 달라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앞다퉈 경기도청으로 그를 찾아갈 정도다. 당대표 출마한 인물 중에 박주민이라고 있습니다. 박주민이가 하여튼 정치 몰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는 당대표가 되지도 못할 거면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아마 출마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2-3일 전인가요? 그때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러 경기도청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지 못했죠. 수해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수해 현장에 가다 보니까 만나지 못했는데, 박주민, 이재명 도지사를 탈당시켜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나쁜 놈이죠. 그 놈이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러 경기도청을 자기 발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이후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시작 전에 명함을 건네자 이재명 도지사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고 적힌 명함 한 장을 줬다. 명함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기존 거물급 인사들과는 달랐다. 다른 고위 인사들과 달리 그 명함에는 휴대전화도 적혀있다. 인터뷰에서는 답변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도지사직 상실령 300만 원을 받았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물어봤죠. 헐값을 하시겠어요? 하니까 그럼요, 저도 사람인데 일단은 제가 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고 법률가다 보니까 최종 결론은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알고 있었나 보죠. 그럼에도 사람의 하는 일이니까 엄청나게 불안했다. 우리도 불안했죠. 90%, 98% 이상 무죄가 나올 줄은 알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정치 재판일 수 있으니까 걱정했죠. 이재명도 엄청나게 불안했다. 엄청나게 불안했다. 법률가인데도 불안했다는 거야. 현재까지 재판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안 겪어도 될 일에 매달리면서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울고 일하고 싶었던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울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법원 선고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직무수행평가, 경기도에서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답변이 71.2%로 1위를 기록했죠.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된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수행 지지도도 전국 단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연속으로. 지금까지 경기도지사가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2달 연속 1위를 하고 있죠. 긍정평가 1위입니다. 2년 만에 1위가 됐다. 그것도 지금 어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건 7월 29일 날 발표된 인터뷰인데 8월 8일 오늘 발표된 또 지지율을 보면 또 도정 수행률이 1위입니다. 연속으로. 대선 출마를 꿈꿨던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지지율을 올리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지사님은 현재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해도 여기는 지방으로 취급되고 서울은 중앙이라고 하니까 경기도가 객관적으로 불리한 위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실사구시적인 사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던 고도성장기와 달리 삶이 너무 팍팍해진 요즘은 사람들이 과연 정치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실사구시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연령대가 보수화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진보적 성향이 강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젊은 애들이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이걸 좀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에서 청년배당이나 경기도에서의 청년기본소득이 사실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체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를 인정한 것 같다. 결국 정책이군요. 그렇죠. 정책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했던 여러 정책이 지금 전국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제 꿈, 이재명의 꿈, 뭐 대권이겠죠. 물론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웃음, 이렇게 웃었다는 거죠. 우리 같은 아웃사이더, 비주류, 머리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스스로가 비주류고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학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출신 지역도 마찬가지고 출신 성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질이 아웃사이더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런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흔든다, 이런 것은 그런 생각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요. 뭐든 한꺼번에 많이 하려다가 못하는 것보다는 적기라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인정받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작더라도 자주 많이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통령이 돼서도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큰일을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작은 일, 국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큰 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방치해 놓은 거, 아마 이것부터 손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빈말이지만요, 빈말이 아니지, 조만간 8월 19일인가요 중고차 허위 매물 관련해서 아마 간담회를 한 걸로 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유튜브 중고 매매상들이 현재 이재명 도지사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간담회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19일로 아마 잡혀 있었고 일부 유튜버들에게는 섭외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마찬가지야. 한꺼번에 옮기려고 하지 말고 현행 헌법과 판례 안에서 세종시로 하나씩 자꾸 이사를 가다 보면 안 싸우고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행정수도로 옮길 수 있다. 맞죠? 지금 많이 옮겼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옮겨가 버렸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소득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한꺼번에 이렇게 뭉터기로 주라고 난리가 아니죠. 미래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반대파들도 그렇고 사고 자체가 다르잖아. 조금씩 주다 보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게 늘려가더라도 이해를 한다는 거야. 일단 조금씩 주면서 목표를 키워나가는 거다. 1년에 20만원씩 2번 아니면 한 번이라도 하자는 거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로 이재명이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 우리 세금을 이렇게 삥땅 치지 않고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증세를 하더라도 저항을 안 한다는 거지.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경기도를 넘어서 중앙정부 청와대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죠. 1300만 경기도민 전체에게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했죠.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델이 됐습니다. 지난해 실행했던 경기도 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는 방치됐던 난제들을 어떻게 행정가들이 해결해야 되는지 모범 사례가 돼버렸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 임대형 주택, 다시 말하면 경기도용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정책도 상당히 파격적인 아이디어였죠. 아마 조만간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부동산 대책으로 반드시 추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채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계곡 정비를 1년 안에 해결하는 정책 집행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또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회운동 때부터 실천했던 게 있어서 그렇다. 시민단체를 하면서 선택은 치밀하게 하되 하나를 고르면 반드시 끝장을 봤다. 그랬더니 아주 작은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매우 컸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민단체 경험이 현재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그때 한번 검증을 했다는 것이죠.
시장이나 지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벌리기만 하고 책임을 안 지면 우습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권위가 사라진다. 노무현 대통령도 말했던 것처럼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 행정의 권위는 정말 중요하다.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권위와 고통의 크기는 반비례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권위가 없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일일이 때리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권위가 없이 하게 되면 고통이 커지는데 제대로 된 권위가 서게 되면 고통이 작아진다는 거야. 권위가 있으면 방향을 정하는 순간에 쉽게 이루어진다. 권위를 가지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저 사람은 말을 하면 반드시 하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말하면 반드시 한다. 권위를 가지는 방법. 이재명 도지사는 신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결정할 때는 최악의 경우까지 미리 다 계산해서 플랜 B, C, 나아가 실패하거나 안 됐을 경우까지 해결 방법까지 다 마련하고 말을 한다고요. 신중하게 준비하고 한번 준비가 되고 결단이 서면 시행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는 억지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헛고생이다. 합리적으로 대화하면 다 해결되겠다는 신뢰가 생기게끔 하면 권위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거 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플랜 A, B, C를 다 설정해놔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고 생떼를 쓰고 꽹과를 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했고, 그런 걸 통해서 행정의 권위가 서고 저 사람이 한 말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신임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방향만 제시해주면 말 잘 따르고 일이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의 속도가 빠른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결정한 지 보름 만에 집행됐다. 네, 이런 일은 보통 결정과 집행 사이에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는 보름밖에 안 걸렸어요. 이런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가 빌턴털터리 아닙니까? 해련, 학연, 지연, 조직, 후광 아무것도 없기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것 뿐이거든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 돼요. 불이익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하는 것을 다른 분들은 잘 안 하는데 저는 그걸 잘한다. 욕 안 먹고 인기 얻으려고 안 하는데 저는 욕을 조금 먹는 게 더 큰 칭찬을 받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피하는 것을 하는 것은 결단 능력이고, 자, 이 명문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명문장. 남들이 피하는 것을 하는 것은 결단 능력이야. 그리고 속도는 그 실력이라는 거야. 이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남들이 회피하고 욕 얻어먹을까봐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결단 능력인 것이고, 결단하는 것을 추진하는 속도, 지금 속도를 이재명 도지사의 장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결단한 후 그 결단한 것을 추진하는 속도는 실력이라고 이재명 도지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고 있느냐?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불편, 민원 이걸 해결해달라고 엄청나게 올리죠. 저도 올립니다. 저도 올려.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 이런 아이디어를 이재명 도지사가 SNS에서 얻고 있지 않을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도지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SNS에 또 쏟아지는 국민들의 불평, 불만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얻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향은 이재명 도지사가 정하고 공무원들을 토론을 통해서 아마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지지율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 대사 지지율, 이재명 도지사는 이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죠. 아마 다음 달 조사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1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되는 공무원들이 말 잘 듣냐? 저는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한다. 열심히 일하면 사람을 우대하는 거고, 예전에는 회피하려고 했던 교통과나 재난안전과 같으면은 예전에는 회피했는데 지금은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고 보상을 해주니까 서로 가려고 한다. 이재명은 기업체 사장님을 해도 직원을 잘 부릴 것 같아요. 기피하던 부서에 서로 가려고 난리가 아니다. 난제들이 신속하게 개선되고 성과도 매우 높고 성과가 나오면 승진을 해주고 포상도 해준다. 처음에 방향만 제대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처음에는 법이 없다, 안 해봤다, 안 됩니다, 모릅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방법이 있나 없나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해법을 찾아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없죠.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고, 두려워하고 문책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게 되면 대신 제가 책임집니다. 부담되거든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들은 감사라든가 뒷걱정을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일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방향 제시를 해준다. 행정가 책임자라면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나오는 지난 대선에 대한 재평가. 자, 지난 대선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 여론 지지율에 대해서 기자가 언급을 해줬고,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높은데 내년 대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대선 자체를 위한 준비는 특별히 하지 않고 있다. 물론 관심이 안 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인으로부터 선택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도지사 재선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시켜서 대통령을 시키든지 그건 국민들이 그때 가서 할 것이다. 이게 정답이죠. 극렬 지지자들 옛날같이 초짜 아마추어 시절에 손가락 혁명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쪽팔려 죽겠어요.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이재명 대사도 그때 당시에는 정치 초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손가락 혁명군 이런 단어에 대해서 호응하고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런 단어 쓰는 것 자체를 아마 쪽팔려 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지지, 자연스러운 공감, 이것을 지금 이재명 도지사는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자연스럽게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것이지 극렬하게 이재명 도지사 지지하고 그러지 않죠. 이재명 도지사가 약간 황당한 정책을 주장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저는 비판하죠. 김인덕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했던 지난 대선 때하고는 전략이 좀 다르지 않냐 하니까 그때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됐다. 제가 우세한 입장이고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고 과도했다. 그 이유가 뭘까? 욕심이 과도했기 때문이다. 원래 스파링 파트너, 문재인의 스파링 파트너였죠. 페이스메이커로 경선에 불려나간 셈인데 욕심이 생겼다. 이러다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느 순간 혹시 제치고 꼴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통령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가지게 됐고 그것이 많은 것들을 망치겠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고 저에게 큰 문제를 만들어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죠. 전략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명확합니다. 예전처럼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하거나 과도하게 비판하고 정부를 공격하게 되면 쓸데없는 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최근 유튜브 김용민 TV에서 제가 좀 싸가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셈이고 자기 성찰인 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느냐, 이재명 대사가 공정과 실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용을 중시하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그 중에서 유용한 거는 뭐든지 골라 쓰고 필요하면 조합해서 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용주의자가 맞다고 봅니다. 사회운동가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시민운동가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죠.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죠. 돈만 되거나 그냥 자기 구독자를 위해서라면 자기 신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냥 하는 거죠. 저는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주장이고 신념이니까 시민운동가라면 할 수가 있지만 경기도지사라든가 대통령이 된다면 위임받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인 주인의 입장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 의사에 충실하게 하면 된다. 주인의 뜻은 자신의 삶을 개선해달라는 거다. 너의 신념을 관철하지 말고 주인의 의사가 어떤 건지를 잘 고찰해서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행동해라. 그것이 바로 공정, 실용, 이념에 치우치거나 좌우, 보수, 진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 삶을 개선해달라. 이런 주인의 의사에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명확히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싸움딱 같다는 기존 이미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 장 넘겼습니다. 사면입니다. 사실 싸움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는 매우 억울하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싸움딱이 아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다 나는. 실제는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동하고 있어요. 그건 과거의 제 정책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비타협적으로 일방적으로 과격하게 업무를 하면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어요. 오히려 매우 시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시끄럽지가 않잖아요. 그것은 제가 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협.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또는 된다면은 충분히 설득하고, 되는 건 신속하게 처리해서 성과를 내고, 이런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도지사가 되고 나서 이름표를 달았죠. 경기도청 직원들은 직함과 이름을 적은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다. 이지명도 달고 있죠. 민원인이자 주인인 도민을 위해서 공직자의 책임성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부터 달았죠. 직원들한테는 강요는 아니었지만 가급적 달라고 권고는 했죠. 지금은 다 달고 있고 이것이 지금 당연하게 됐죠.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제가 솔선수범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아마 떳떳하게 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포용력 부족이라는 이미지의 제재에 대해서는 갈등적으로 보이는 것은 기득권에 대해서 제가 저항을 하고 개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인인데, 조정이나 누군가는 무언가를 뺏기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특히 부당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수의 사람들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기에 그 사람들은 저항하고 욕하겠죠. 현재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잘 살아봅시다 하고 다니면 칭찬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건 깨야 됩니다 하면 뺏어서 같이 나누면 시끄럽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잘 살아보자 이렇게 약간 범용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재명도에서는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한 번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저거 깨고 저것도 깨고 하게 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정치인은 보통 그것을 논란을 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기득권 체제, 비정상 이런 것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짜로 삐뽀삐뽀 소리 내면서 돌아다니는 구급차 이런 것들은 동네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단속해서 바로 허가를 취소해 버린다고 해요. 대단하지 이재명. 가짜로 이렇게 사설 응급차 있잖아요. 문제가 많이 됐죠. 저도 막 화날 때가 있습니다. 걸리는 당사자는 화를 내겠지만 제가 지향하는 세상, 즉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 세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기는 이런 비정상은 타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고 진짜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대리인이나 책임자의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자기 몫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게 기득권 혁파고 개혁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이러니 뭐 대통령을 안 뽑아줄 수가 없겠죠.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하셨네요. 자,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당대표님은 정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품성이나 역량을 갖춘 분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역감정의 벽을 반밖에 못 넘었을 정도로 지역갈등이 심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높게 받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굳어져서 성공하는 것도 우리 국가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국적인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책임지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은 많이 학습하고 자성하고 많이 교육받으면서 환경을 바꿔 나가야 된다. 아마 성추행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내 안에 남성 중심적인 과부장 문화가 있는지 성찰하고 많이 씻어내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불쑥불쑥 이재명의 이런 남성 중심적 가부장 문화 이런 게 남아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TV에 나와서도 약간 그런 면모를 많이 보였죠. 경상도 남자 같은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줬죠. 자, 오늘은요 이렇게 이재명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에 한겨레 신문에서 약간 시간을 두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름표부터 해서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도정 업무, 그리고 이재명이 도정 업무를 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두고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행정 마인드, 정치 가치, 이재명의 소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길었죠. 그러나 이재명을 처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약간 이재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 파이어. Come on, y'all!